잊혀질만 하면 올라오는 비보자회전 사고입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이거 제한속도 50인데요. 불박차 한 60 근처로 가네요. 쭉 가고 있는데 아니 저 차는 자 여기서요. 녹색 신호예요. 앞에 차가 한 대 지나가요. 저 뭐야? 나는 여기 비보자회전 없어요. 여기 없어요. 사색 신호예요. 사색 저 신호 위반이야? 저 뭐야? 뭐 저런 차가 다 있어? 그리고 가는데 요 1차로 좌회전할 차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로서 튀어나와요. 여기 참 위험한 곳이네요. 여기는 비보자회전 표지판이 없네요. 없고 입구에 여기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 건너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PPLT라고 그랬죠. 직진 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것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에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곳에서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알 수 있나요? 쭉 가는데 저 뭐야? 근데 2차로에서 갑자기 아이고 참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왜냐? 이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박차 보험사도 이건 80대 20이에요. 양쪽 보험사에서 하나같이 80대 2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80대 20입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2010년도 8월까지는 비보자회전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호위반이니까 100대 0 해줬는데요. 지금은 신호위반이 아니잖아요.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닌데 어떻게 100대 0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운전 불행인데요. 따라서 100대 0은 아니고 80대 20이에요. 여러분들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었다. 비보자회전 사고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기에 80대 20이다. 저거 100대 0이지. 투표 시작. 네, 한 분이 계시네요. 100대 빵 아니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럴 때 어떻게 가시나요? 저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려면은 녹색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고 혹시 비보자회전 차가 있나 없나? 나한테는 신호등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러나 혹시 모르잖아. 건너편에는 비보자회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색 신호지만 그래도 PPLT가 있을 수 있잖아. 요거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속도 줄여. 섰다가 가자. 이렇게 가시나요? 내 신호인데? 그게 상식에 맞나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 아니겠습니까? 물론 극히 일부 판사는 조금 아까 요 차 나갔어. 저 차 뭐야? 저 신호위반? 생짜배기 신호위반? 아니야. 혹시 반대편에 비보자회전 붙어있을지 몰라. 그럼 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줄줄이 자회전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혹시에 대비했더라면 빵 하긴 했지만 미리 빵 했었어야지. 혹시 대비했더라면 이런 판사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98%는 100대 빵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앞에 가는 차의 사고를 목격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좌회전 신호입니다. 가겠습니다. 저 빨간 저 1차로 차 보세요. 1차로 차가 좌회전하든지 1차로에서 1차로 쭉 가면 되는데요. 좌회전이 이상하게 가네요. 위험하게 가네요. 똑바로 못 가네요. 왜 저럴까요? 가다가 2차로, 3차로 쪽으로 나가네요. 저 앞에 자전거 가고 있습니다. 동그란 원에 자전거를 가고 있는데 왜 오른쪽으로 붙더니 자전거를 그냥 충격하고 아이고 자전거 쓰러졌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왔다가 계속 갑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상대차 번쩍 그러니까 앞차에서 멈췄습니다. 앞차 멈추고 문이 열리네요. 자, 이번 사고요. 앞차가 왜 저랬을까요? 좀 이상해요. 자, 좌회전할 때부터요. 아니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옆으로 갔다가 남의 집 앞에 잠깐 들어갔다가 오더니 그러면서 다시 차로 변경이 정확하게 괜찮게 했어요. 지금 좋은데 저 앞에 자전거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 자전거를 가서 브레이크는 들어오나요? 브레이크 치고 난 다음에 들어오네요. 이곳은 자전거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옆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 자전거 진입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전거 정상자 제일 바깥 차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들이받고 그냥 갔습니다. 뺑소니버가 문제되는 건데요.
술을 마셨대요. 가해자 음주 상태, 술을 마셔서 사고방생을 나 사고 난 거 몰랐다. 나 술이 떡이 돼갖고 사고 난 거 몰랐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지금. 나 사고 몰랐어. 근데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밟았던 것으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요. 지금 자전거를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쭉 가다가 자전거를 부딪히고, 알고 간 것 같아요. 운전자가 몰랐다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목격자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 아버님은 그 운전자를 놓친 채로 CCTV도 없는 길바닥에 놔둔 뻔했습니다. 이거 최대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다치셨나요? 그랬더니 쇄골, 여기 분쇄골절, 그 다음에 내진탕, 갈비뼈 골절, 그 다음에 허벅지, 대둔근 파열, 우측 발목 인대 파열, 전치 21주? 이거는 진단이 여러 개를 합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22주까지 안 나와요. 한 8주 정도 나왔을까 싶습니다. 네, 정형외과, 그 다음에 내진탕 신경외과, 그 다음에 흉부외과 뭐 이런 거 다 합친 것 같아요. 대체로 일 때 한 8주 진단, 제일 긴 진단 한 8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음주 몇 %는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를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뺑소니 어렵다고 그러나요? 사고 이후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든가요?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자, 그랬더니 수치는 담당 경찰에 안 알려준대요. 그것도 개인정보라 소유해서는 안 알려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 경찰이 이거 몰랐다고 그러면 뺑소니가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한 번 왔다 갔대요. 네, 아버님은 이제 60대 초반이시고요. 한식당을 운영해 계시답니다. 여기 자전거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나 기억 못해. 술이 그냥 내 맛이 가갖고 필름이 끊겼어. 기억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음주사고, 즉 윤창호, 완전히 기억 못할 적 윤창호법 위반이죠. 윤창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하지만은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아니다. 저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음주 플러스 뺑소니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는 음주 그리고 뺑소니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 100%입니다. 친 걸 몰랐다? 몰랐는데 저렇게 계속해서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요? 또 뭔가 툭 하긴 했지만 나는 뭐 옆에 있는 무슨 쓰레기 더미를 부딪힌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부딪힌 것 같았으면 내려서 봐야죠. 혹시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사람 아니겠지라는 생각 그냥 갔어. 그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심신 상실 상태, 내정신이 아닌 상태. 예컨대 몽유병 환자라든가요.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이 아닌 상태. 이럴 때는 심신상실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죠. 이런 게 형법에서 형법 10조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럴 때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미약할 때 완전히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요.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땐 좀 깎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처벌해요. 이게 뭐냐면 너 술 마시면 필름 끊기잖아. 술 마시면 필름 끊겨서 너도 모르게 운전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사고도 낼 수 있잖아. 사고 나면은 사람 친구도 모르고 그냥 올 수도 있잖아. 너 왜 그랬어? 네가 그 원인 행위, 심신장애 상태를 네 스스로 초래했잖아. 그럼 네가 모든 거 다 책임져야지. 이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판사가 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야? 너 술 그렇게 많이 마시면은 정신 없잖아. 근데 왜 술을 많이 마셨어?
네가 차를 갖고 온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 그건 넌 원인에 있어서 네가 스스로 심신장애에 빠진 거야. 그냥 너 처벌받아야 돼. 너 아무리 몰랐다 그래도 음주 그리고 뺑소니 처벌받아야 돼.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판사는 몰랐다고요? 저렇게 사고 낼 걸 예견하면서 그래서 마탱이 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그럼 뺑소니 빼드릴게요. 다만 윤창호법,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기억도 전혀 못하고 그냥 갔군요. 네, 뺑소니는 빼지만은 빠드리지만은 괘씸하네요 해서 단순히 뺑소니 빠지고 윤창호법으로 처벌하면서 오히려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름하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괘씸죄입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괘씸죄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뭔가 부딪힌 느낌이 있었는데요. 술 때문에, 음주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저 음주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찾아가서 싹싹 빌고 형사합의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불구속 상태지만 나중에 재판에 넘겨지면 윤창호법 징역 1년에서 15년 그리고 벌금 1,000만에서 3,000만 원인데요. 저 벌금으로 끝날 사건 아니에요. 많이 다쳤잖아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형사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이렇게 자전거 지나갈 수 있는 곳이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행자 횡단보도, 여기는 자전거 지나갈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저 자전거 횡단도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쪽으로 가기도 하죠. 네, 보행자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면은 네,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도 있고요. 여기서 이 자전거가 여기 들어가는데, 준비하고 있다 들어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보행자는 1초에 한 1m 정도 걷죠. 그래서 한 차로 지나가는데 약 3초 정도 걸립니다. 3m니까요. 자전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여기서 자전거 들어가겠습니다. 쑥. 네, 자전거가 사람보다 많이 빠르죠? 네, 자전거는 빠릅니다. 자전거는 사람은 이제서 두 번째 발자국 떼려고 그럴 때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갔을 때 신호 위반을 자꾸 부딪히면은 100대 빵이에요. 근데 자전거에 대해서 과실 10%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더 빨리 갔지 않냐. 그리고 보행자는 가다가 얼른 피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못 피해요. 앞으로 바퀴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다칠 수가 있죠.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다가 사고 나면 법원에서 10% 과실을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오토바이는 더 빠르죠. 오토바이는 20 또는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한 차고 사고 났을 때. 근데 이번에는요. 신호 위반한 차고 사고 나는 게 아니고요. 차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차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자전거가 신호 위반해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 차예요. 요 차가 아마 이거 구청에서 CCTV 모자이크 해준 것 같은데요. 차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보일 겁니다. 자, 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 가는데요. 2차로에서 횡단보도 가까이 갔는데 자전거가 서있던 자전거 쑥! 차는요. 자동차 여기 교차로 전까지는 제한속도 30이고요. 교차로 지나면서부터 여기 지나면서부터는 이쪽은 50이랍니다. 불박차 속도 30 조금 더 됐을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서 있던 자전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가는데 서 있던 자전거가 슈 못 피하겠죠. 게다가 요쪽에 지금 반대편 쪽을 저 반대편 쪽에 차가 이분께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차로 전에는 스쿨존에 때는 30이고요. 그리고 교차로부터는 50이랍니다. 저는 40도 안 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측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자전거를 봤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고요. 차량은 녹색 신호, 전 제 신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쯤에는 전면을 중시하면서 왼쪽 상가에서 나오는 차들 이쪽? 딱 가면서는 자전거는 이미 안전하다 봤고요. 서 있다 봤고요. 그다음 앞쪽 그러면서 좀 이쪽에 아마 또 저 조금 더 가면 아마 신호도 없는 교차로가 있을까요? 하여튼 왼쪽 상가지에 나온 차들을 경계하면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정면을 보고 주행 중 측면을 통해서 조수석 요리석 쪽에 나타난 뭔가 검은 덩어리, 검은 물체. 그러니까 A필러 쪽에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멈췄는데요. 정차하는 짧은 시간에 드르륵 거리는 소리. 아까 서 있었던 자전거 거기서 쑥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80대 후반입니다. 여기 로드뷰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요. 여기 27m인데요. 요 27m를 지나가는데 3초 걸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시속 한 35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 자전거와 차 사이는 제가 생각한 한 2m 정도로 보입니다. 이 사고 불박차 운전자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도저히 못 피하겠죠.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치셨대요. 그래서 사고 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혼수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차대 자전거 사고니까 자전거 약자니까 차가 치료는 다 해줘야 될까요?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일까요? 도저히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저 자전거 운전자가 혹시 사망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횡단보도 가까이 갔는데 서 있던 자전거가 빨간불에 쑥 들어왔으면 이건 자동차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분께서요.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에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그랬대요. 이 CCTV 보세요.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그렇네. 이건 자동차 잘못 없네. 이거 소송해야 되겠네. 보험사가 먼저 소송하겠대요. 면책 소송해야 되겠대요. 즉 우리 잘못이 없다니 줄 게 하나도 없다. 경찰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보험사가 소송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분께서요. 저한테 이게 저한테 질문 올라온 게 제법 됐어요. 한 2주 됐을까요? 사고는 2월 3일 날 일어났고요. 저한테 변호사님 방송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면책 주장했던 거 그냥 면책 주장하지 말고요. 할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자전거 잘못했다. 자전거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3월 8일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었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어차피 보험사가 먼저 소송 걸었네요. 네, 방송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제발 좀
조심해서 타시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불박차 속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했답니다. 속도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속 30km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설령 속도가 좀 더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속도와 무관하게 불과 몇 미터 앞에 자전거 쑥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심하실 것 같아요. 어서 극복하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분도 빨리 좋아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